(2월 20일) 글로벌 비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내네요. 네, 특히나 장마감 직전에 3대 지수 모두 기세가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세를 이어갔냐라는 그 뒷받침에는 지난 1월 FOMC 의사록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상대로 예상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살펴보시죠. 네, 뉴욕은 이제 한 주의 중간 수요일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다시피 S&P 500 지수를 포함해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가 제시한 신규 관세의 영향, 거기다가 1월 FOMC 의사록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잘 버텨냈죠.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내비치고 있는 관세의 강도가 취임 당시 예고했던 것보다는 훨씬 약하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그래도 경계감 역시 짙은 시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에는 연준의 1월 FOMC 의사록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추가 진전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많았고요. 거기다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도 높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도 10년물 금리는 2.4bp 내림세를 그리면서 4.53%대에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요, 리플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리플과 관련된 기사를 2개 공개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리플의 CEO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암호화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기사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은 앞서 지난 1월 만남을 가진 바가 있었고, 리플을 암호화폐 서비스를 위한 최상의 옵션으로 만들자, 여기에 구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죠. 리플 가격이 6.3% 급등하면서 2.675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장중에는요, 뉴욕타임스에서 관세와 관련한 한 가지 보도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보도 내용 확인해 보시죠. 보시면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사도록 중국에 추후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무역 협정에는 무역 이외의 핵무기와 안보 문제 등 다른 이슈들 역시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트럼프 일기 때도 이 중국과 미국은 무역 협정을 체결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5천억 달러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매를 한 것은 한 2,900억 달러, 그러니까 57% 정도만 구매를 이행을 했었습니다. 약속을 절반 정도만 지켰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할 텐데, 트럼프는 이번에도 그때와 비슷한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과연 트럼프의 진짜 의도, 정말 숨은 속내가 무엇일까? 그것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 협상을 시도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으로의 압박을 심화하려는 의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과 협상을 함으로써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하도록 하는 거라면 이는 미국의 수출 기업들, 그리고 나아가 경제에도 유리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 너무 강경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중국의 압박을 심화하려는 속내라면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이를 거부한다면 양국 간의 무역 긴장은 재점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겠죠. 구체적인 협상 조건을 트럼프가 어떻게 제시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초기 반응,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무역의 긴장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상승분을 돌려내는 일부 빅테크주들이 좀 있네요. 엔비디아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테슬라가 그래도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내부적으로는 아날로그 디바이시스가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10% 가까운 급등, 여타 일부 반도체주들에까지 훈풍을 불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텔은 전날 인수 기대감 속에서 폭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5%대 반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생사의 기로 속에서 최근 활로를 찾아가고 있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경우에는 오늘 S&P 500 구성 종목 가운데 최다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도 랠리를 계속 빌드업하는데요. 17% 가까운 폭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예고 속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2%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대부분을 미국 안에서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경쟁 우위를 가진다, 이런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이슈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는 애플입니다. 지난주 팀 쿡 CEO가 예고를 했던 대로 새로운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가형 아이폰 16E를 공개했는데요. 가격은 $599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16의 기본 모델인 아이폰 16이 $799부터 판매가 되니까 한 $200 정도 더 저렴한 거고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AI 기능을 구동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 판매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이것이 구매자들을 또 유치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체 개발한 양자 컴퓨팅 칩 마조라나 1을 공개했습니다. 약 20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한 끝에 첫 제품을 완성한 건데요. 이 부사장 제이슨 젠더에 따르면 2030년 이전에는 자체 양자 칩이 이 클라우드 애저를 통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수년 내에 유용한 양자컴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의 CEO가 새로운 SEC 주식 매각 계획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123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9월 12일까지 자사주를 최대 997만 주가량 매도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보통 내부자 매도와 관련된 뉴스는 주식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매각 가능한 최대 수량을 기존의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절감시킨 겁니다. 그리고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방지하는 SEC의 10B 5-1 거래 계획을 도입한 것이다 보니까 오늘장 주가로의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 그 밖에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MSL 마조라나 1 공개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는 BTQ 테크놀로지스, 리게티, D-Wave, 아이온Q 다 포함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BTQ 테크놀로지스의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죠. 36.1% 폭등하면서 $2.64에 오늘장 거래를 마칩니다. 두 번째로는 리콜라입니다. 최근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투기 세력이 많이 유입이 됐었고 주가 급등락을 거듭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파산 신청을 함에 따라서 주식 거래도 곧 중단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니콜라의 주가는 39% 폭락하면서
급락하면서 50센트 이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힘센 허스의 주가도 보시죠. 지난번에 슈퍼볼 광고 이슈 이후에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뉴스가 올라왔는데요. 자가진단 검사 시설인 트라이브랩스를 인수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후 자가진단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주가는 17.5% 뛰어오른 68달러 선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적에 따라 움직였던 종목들도 세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아까 전에 살짝 언급을 드렸던 반도체 제조 회사가 되겠습니다. 헤드라인 넘버 모두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액 각각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특히나 소비자 부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 뛰어오르면서 매출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경영진이 올해에는 성장을 재개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주가 9.7% 급등했습니다. 240달러 선까지 뚫어내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명한 주택 건설업체에 해당합니다. 톨 브라더스 역시나 매출과 순이익을 공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월가 예상치를 밑도낸 실망스러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내림세를 그렸죠. 5.9% 급락하면서 115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관련 주주요.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1억 9,600만 달러 컨센서스 이상으로 발표가 됐고요. 다만 이 EPS를 보시면 3.52달러로 손실폭이 상당히 큽니다. 예상됐던 1.5달러보다 2배 높은 손실폭을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을 했죠. 그래도 이 정도의 매출이 나와준다라는 데에 대해서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16% 급등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소폭의 내림세 그리고 있습니다. 특징주 모두 점검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방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1월 FOMC 의사록. 지난 1월에 연준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었죠. 그 금리 동결 이후에 또 어떠한 논의가 오갔었는지,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금리 인하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더 하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4.25%에서 4.5%로 유지 중이며 시장은 다음 인하 시점을 7월이나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더 하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이 충분히 낮아졌다라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 어찌 보면 예상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물가를 조금 더 집중하겠다, 고용보다는 물가의 안정을 살펴보겠다라는 기조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이 물가가 더 올라가면 특히나 이 재료값과 같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소비자에게 해당 상승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는데 한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관세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마냥 나쁘다라고 보는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서 고용 확대까지 촉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영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페드워치에 따른 금리 인하 확률 올 한 해 한 차례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바로 니콜라입니다. 최근까지 경영난에 시달리던 니콜라가 결국 법원에 구제 청원서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중 40% 이상 가까이 하락한 제2의 테슬라로 기대를 모은 전기, 수소 트럭 제조업체인 니콜라가 경영난 끝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스티브 거스키 최고 경영자는 전기차 업계의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운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장 및 거시경제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기 수소 트럭으로 주목을 받았던 니콜라가 한때는 제2의 테슬라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칭송을 받았는데요. 간밤에는 39%가량의 주가의 낙폭을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지난 1년간 무려 98%의 하락폭이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니콜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을까? 그 시작에는 지난해 이 힌덴버그 리서치가 제안했던 조사가 있었습니다. 니콜라가 수소 트럭을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홍보 영상을 하나 공개했는데 그 영상이 수소 트럭이 운행되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에서 촬영된 것이다 라면서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에 따라서 니콜라는 사기 혐의로 CEO가 구속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경영진 교체 등의 여러 가지 재기 방안을 노렸기는 했지만 이 이후에 전기차 시장이 침체되는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영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극복하지 못한 니콜라는 결국 간밤에 구제 청원서를 제출한 건데 이제는 이 구제 청원서를 통해서 경영 개선을 할 수 있을지, 회생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자산을 매각하게 될지, 사업 청산까지 이어지게 될지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소식인데요. 슈퍼컴퓨터를 뛰어넘어서 이 양자 컴퓨터가 온 시대를 지배한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시장뿐만 아니라 정말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는 마이크로 컴퓨터가 양자 컴퓨팅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초의 위상 큐비트 방식의 양자 컴퓨팅 칩인 마조나라 1을 공개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칩은 양자 컴퓨터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정상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수년 내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게 돼 양자 컴퓨팅 시대를 본격적으로 앞당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 큐비트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정말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 큐비트 자체가 불안정성이 있어서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한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이 큐비트를 잘 처리하고 잘 구현하느냐가 앞으로 양자 컴퓨팅 시장의 선두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초로 위상 초전도체 양자칩인 마조나라 1을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전도체 양자칩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든 건데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위상적 큐비트를 사용해서 가지고 있었던 안정성을 크게 높였고 지금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손바닥 안에 8개의 큐비트를 구현해서 더 빠른 속도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득 불러일으킨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양자 컴퓨팅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마조나라 칩을 통해서 단일 칩에 최대 100만 큐비트까지 탑재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월가에서는 한 수십 년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한 양자 컴퓨팅 시대가 수년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관건은 그 시기를 누가 더 당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시한 목표들대로 양자 컴퓨팅 개발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면 정말 예상보다 더 빠르게 양자 컴퓨팅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월가의 관건은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간밤에 공개가 된 새로운 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애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이폰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라는 우려감도 시장에 가득한 상황이고요. 사실 애플이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것은 중국 내에서 점유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경쟁에서 조금 고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번에 간밤에 애플이 이러한 점유율 확대를 조금 더 크게 늘려보겠다 하는 새로운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보급형 아이폰이 공개가 된 건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애플이 주력 아이폰 모델보다 저렴한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16을 오는 28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체 개발한 A18 칩이 탑재돼 주력 모델과 같은 앱과 게임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뎀 칩으로는 처음 자체 개발한 C1을 적용하며 퀄컴 칩 대신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오는 28일에 신제품이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해당 내용을 공개를 한 건데요. 물론 지난 3년 전에 보급형 모델에 비해서는 170달러가량 올라간 가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신제품에 비해서는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다른 아이폰과 유사한 성능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18 칩을 탑재를 하기도 했는데 디자인도 개선이 되었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전에 좀 왈가불가했던 카메라 내용인 1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이 정도면 기본 아이폰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도 포함이 된 거죠. 그리고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체 개발 모뎀 칩인 C1이 공개가 되었다는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퀄컴에서 사용을 하던 모뎀 칩을 이제는 애플이 개발한 C1 칩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퀄컴에게 의존하고 있던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신제품의 발표가 이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28일 그 이후에 소비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지 성공 여부에 따른 주가 상승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